급격한 물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비하라. 영원히 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내리는 건 없습니다. 비단 물가도 마찬가지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영원히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도 영원히 오를 거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내리는 일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항상 무엇이다? 사이클입니다. 파동을 그리면서 오름과 내림을 지속할 뿐이다. 자, 이 부분들을 잘 염두해 주시고, 자, 미국발 고금리 충격에 지금 또다시 코스피가 2000포인트 붕괴됐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자,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 사람 때문입니다. 예, 이 사람.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예측이 어려운 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예측. 모든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죠. 왜 예측이 가능하답니까?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예외가 있다. 예측이 안 되는 게 있다. 이것이 무엇이다? 금리죠. 금리.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변동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측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금리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6명 금통위원이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 금통위원 6명이 자기들 마음대로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있고 지금 결정을 하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연준이 있죠. 연준. 파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이라든가 이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개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을 예측이 어렵고, 그러면은 다른 부분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은 예측이 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수죠, 지수. 여러 가지 조합을 나타낸 건 묶은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인덱스라고 하죠. 인덱스. 지수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파동대로 움직입니다. 변동성도 마찬가지. 변동성하고 금리는요, 이게 예측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잘 틀리기 쉬우나, 그러나 여러 가지 유추, 합리적인 우리 분석을 통해서 그나마 어떻게 한번 맞춰보자고 하는 것이 제 방송이고, 제 방송은 항상 무엇입니까? 미래를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한 것 같이 과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가 구독자가 안 느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엑스포라든가 작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미분양과 신고가 겹친다, 아니면은 9월 달에까지 주가가 하락한다, 최고점에서 다 말씀드렸고,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하고는 안 봤기 때문에 댓글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댓글이 안 달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월도 지금 추가 긴축 필요하다고 또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고 하는 사람이 이때 금리 올렸습니다. 2022년 3월 달에 금리를 올렸어요. 이때 물가지수가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충격받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 이때 물가지수가 8.5였어요. 8.5%였습니다. 그러면 7.9%, 8.5% 때까지는 제로금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때 지금 3월 달에 금리 올렸다고 했죠? 이거 보십니다. 3월입니다. 2022년 3월입니다. 2022년 3월. 돌아가서, 자, 2022년 3월에 처음 인상을 했습니다. 예,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굉장히 의문이 생기죠. 이거는 제가 이때 금리를 올렸을 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미국에서 왜 금리를 올리지 않냐 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란 게 주인이 이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 정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완전히 독립시켰어요. 그럼 명준이란 것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 이게 유태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유태인. 유태인 중에서 유태의 투기자본들, 투기자본이 이게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지배구조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투기자본들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물건을 팔아야 될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8.5%까지 물가지수가 올라갈 때까지 시간을 준 겁니다. 이 사람들 물건을 다 팔았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어요. 왜? 물건 다 팔았거든. 이제는 폭락시켜야 되거든. 그래야지 또 저가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가지수는 CPI입니다. 보셨던 9.1%까지 올랐는데,
그 다음으로는 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도 3.7%고 9월에도 3.7%입니다. CPI가 3.7%인데 그러면 이제 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네, 지금이 어떻게 기준금리는 5.5%까지 올렸어요.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자, CPI 물가지수가 몇 퍼센트 얼마큼에 도달해야지 이거를 지금 물가지수가 도달해야지 금리를 인하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2%를 밑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다 그랬어요. 아니면 0%를 밑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과다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만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전에 3%가 최저점인데 이 전저점만 깨지면요, 금리 인하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것이 언제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월이라고 했습니다. 3월.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과거 차트를 보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2007년 이후부터의 최고 수준 뭐이라고 하는데 이게 5.5%까지 올랐죠. 네, 올랐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이 있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과 주가 상승은 항상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금리가 왜 하락했습니까? 네,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락한 거죠. 주가도 하락합니다. 근데 이 틀을요, 연준이 깨버렸습니다. 파월이 깨버렸어요. 이거를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5.25%까지 우리가 작년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 때 떨어지면서 물가가 떨어지면서 주가도 같이 떨어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네, 기준금리와 물가와 주가는 같이 하락한다는 거다. 그리고 물가 상승과 그리고 기준금리 상승과 주가도 항상 거의 같은 패턴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 하락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 하락 구간이 언제입니까? 네, 이거 하나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초반에 이때는 기준금리 하락과 주가가 같이 떨어졌다는 거죠. 물가 하락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국면입니다. 이 국면. 제로금리, 0%. 이 금리, 이쪽 구간은 제로금리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 국면은 왜 제로금리가 됐죠? 이 국면은, 이 두 국면은 왜 제로금리가 됐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물가가 떨어지는 국면 있죠. 요 국면이 물가가 떨어진 국면이고, 요 국면이 물가가 떨어진 국면이고, 또 그리고 요 국면이 물가가 떨어지는 국면입니다. 이 세 국면이 있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국면의 이 세 국면에서는 금리도 같이 떨어졌지만, 여기도 보시면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도 같이 떨어졌다는 거다. 주가.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다. 그리고 물가도 같이 떨어졌다. 여러분들 물가가 오르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물가와 금리와 주가는 방향성이 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특이한 거, 이 사각형입니다. 자, 이 사각형은 어떤 국면이냐?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 제로금리를 우리가 물가로 봤을 때의 이제 상황을 본 겁니다. 자, 18년도 후반부터 15년도 16년이 되기 전에 15년도 12월까지는 제로금리였어요. 금리는 제로였다. 또 요국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19년도 이후에 코로나 사태 때 우리 크게 벌어졌을 때, 자, 이 국면에서 2022년도 3월까지, 2022년도 3월까지는 이것도 제로금리입니다. 자,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 자, 특징은 무엇이냐? 최고치가 3.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11년도입니다. 11년도에는 물가지수가 3.7%인 상황에서도 제로금리였다는 겁니다. 제로금리.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08년도부터 16년도 초까지 이때 보시면은 물가는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었죠. 물가 안정이 되어 있고, 플러스 뭐냐?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죠? 골디락스 장세라고 합니다.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데 성장성은 계속되어 있고 주가도 계속 올라간다는 상황. 이게 바로 골디락스 장세가 이게 펼쳐진 게 7년간 펼쳐졌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한국에서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횡보장이었죠. 박스권장이었죠. 이게 조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좀 상황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있습니다. 2020년도 2020년도부터 2022년도 3월까지 이때 보시면 제로금리 상태 때 어떻게 돼? 물가도 올랐었고 주가도 상당폭 올랐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물가가 급등했다는 물가가 아니고 이 금리는 제로금리가 된 상태에서 주가는 올라가고 물가만 급등했던 상태입니다. 물가만. 그럼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또 제로금리가 돼요. 이거는 언젠가는 또 제로금리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물가를 보시면은 영원히 오를 것 같죠. 미국의 금리를 보시면은 영원히 오를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물가가 지금 9.1%에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급락을 해서 3%에서 떨어졌다가 3.7%까지 갔습니다. 3.7입니다. 지금 3.7%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3%를 깨는 구간이요.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3.7%고 2%가 지금 대략 보면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9.1%에서 최고치를 찍었을 때부터 3%까지 돌파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3.7%에서 3%가 붕괴되는 시간은요. 이게 사실은 두세 달이면 됩니다. 두세 달이면. 매달 물가지수를 발표하지만 이게 두세 달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은 1월 정도에는 내년 1월입니다. 지금 1월에 봐야 3개월 정도밖에 안 남는데 1월 정도에는 그 3% 무조건 깨집니다. 무조건 깨지게 돼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바로 올릴 거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3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자,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물가 떨어지는 거와 항상 주가는 같이 떨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 변동선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의 부분에 있어서의 약세도 전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3.7%에서 물가 3%는 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급락이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조정폭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9.1%라는 물가 상승에서 3%까지는 워낙 많이 갭이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가가 떨어지면 주가는 당연히 급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물가지수 3.7에서 3%는 워낙 갭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다. 그 부분을 보시게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문제 있습니다. 이 3월 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변화일이 너무 많이 격투했어요. 금리는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만 금리에 대한 변화일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변화일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3월 달이 지나고 나면은 10년 후에 정고점을 돌파할 건지 3년 후에 정고점을 돌파할 건지 이제는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정고점을 언제 돌파하는 거냐입니다. 주가가 정고점을 언제 돌파하냐. 그거는 지금 안 나옵니다. 변화일이 다 나와야 됩니다. 변화일이. 물가에 대한 변화일, 금리에 대한 변화일,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변화일이 다 겹쳐져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항상 어떻냐. 물가와 금리와 주가는 방향성이 똑같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상기하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까지 내려왔죠. 물가 지수가. 네. 근원 물가라고 있죠. 근원 물가는 이제 에너지라든가 식료품을 제어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유가라는 부분들은 근원 물가에서 제어야 되기 때문에 근원 물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원 물가도 중요하고 둘 다 지금 급락을 다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댓글도 마찬가지지만 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비정상적이다. 이거는 지금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떠든다고 얘기하지만 또 나중에 또 지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네. 또 이제 확인이 또 될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의 물가 지수는 3.7%다. 목표는 무엇이다? 3%가 붕괴하는 시간이 언제냐? 갭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12월에서 1월 중으로는 반드시 미국의 물가지수 CPI는 3%를 깰 거라고 보고 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는 무엇인가? 네, 금리 인하에 대비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대비하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식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문제다. 물가 지수와 주가는 항상 같이 떨어져 왔다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되겠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자, 이게 이제 경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3.7%라고 했죠. 이 경로를 깨는 국면들, 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